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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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기아의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할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전에 스포티지 흰 색깔 차량을 리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였었고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아닌 가솔린 모델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전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등급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차량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포티지라는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노블레스와 시그니처에 대한 차이, 그게 과연 어떤 게 정답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두고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본 차량 가격이 3,274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옵션이 총 4가지가 붙게 되는데요. 모니터링 팩,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레일 사운드까지 하여서 총 4가지가 더해져서 최종 차량 가격은 3,59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그니처 등급이 가장 상위에 있는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을 어느 정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3,590만 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리뷰했었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차값 자체가 높다 보니까 옵션이 더해지게 되어서 4천만 원 초반대의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500만 원 정도의 금액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가솔린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LED 라이트가 들어갔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LED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만 접목되는 것이 아니라 하단부의 안개등에 있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LED가 들어가는데요. 사실 LED가 물론 100%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차량을 조금 더 멋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나오고 있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블랙 패키지가 들어간 것 마냥 블랙 카이글로시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리뷰했었던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블랙 카이글로시가 상당히 많이 돋보여져서 마치 투톤과도 같은 이미지가 느껴졌었지만, 지금 보시는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블랙 카이글로시가 돋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웅장함에 대해서는 확실히 화이트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는 조금 웅장하고 스포티함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검정색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모던하면서도 좀 세련된 미를 선택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연 화이트 색상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면 기본적으로 리뷰했던 차량들과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빠르게 측면으로 넘어가서 차이점 이어갈게요. 자, 측면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배기량은 1.6, 즉 1600c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출력과 토크는 180마력의 27토크를 가지고 있는데 높다면 높다, 낮다면 낮다, 평판은 조금씩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형급 SUV의 이 정도 힘?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LED 라이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휠에 대해서도 변경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디자인의 19인치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18인치가 들어가는 반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그를 넘어서 한 단계 윗등급인 19인치의 휠이 들어간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과연 노블레스가 맞냐 아니면 시그니처가 맞냐 라고 생각을 해보실 텐데 조금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 옵션들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블레스에 비해서 시그니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사양들을 말씀을 드리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그 다음에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이테크 패키지, 이렇게 3가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3가지를 노블레스에서도 넣는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노블레스가 아니라 시그니처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한두 가지 옵션만 넣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노블레스가 조금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팩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팩을 넣게 되시면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도어 캐치의 터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모니터링 팩이 빠지면 이 부분이 터치가 아니라 이제 버튼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차 키를 소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 터치를 갖다 대시면 차 문이 잠기고, 만약에 모니터링이 빠지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화이트 색상에서도 리뷰를 했었을 때 똑같이 말을 했었지만 가니쉬가 조금 너무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B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 몰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몰딩 자체가 하단부에 있어서는 크롬으로, 무광 크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세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단부 같은 경우에는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보기에 조금 아쉽다라는 말을 끝으로 후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블랙 패키지 마냥 블랙 하이글로시가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돋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이트 컬러를 리뷰해서 그런지 그런 포인트들이 상당히 조금 윤곽을 많이 드러냈었던 것에 비해서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포인트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웅장함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스포티지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빵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꽤 커 보인다라는 이미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미지는 실질적으로 트렁크 안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에 대한 용량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준대형급 한 단계 위에 있는 소렌토와 거의 버금갈 정도의 큰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든 스테이지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더 넓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지금 스티로폼을 따로 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넓게 쓰실 수 있고, 조금 아쉬운 점, 안타까운 점 두 가지 정도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SUV 차량이니까 러기지 스크린이 무조건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기본 제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첫 번째로 아쉽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폴딩입니다. 폴딩이 안 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폴딩 시트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열을 눕혀서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트 폴딩 배열 자체가 4대 2대 4가 아니라 그냥 4대 6의 분할 시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 차량이 4대 2대 4 폴딩을 지원했는데 생각보다 가운데 20의 비율만 폴딩을 하는 일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 차량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스타일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전면과 마찬가지로 후면의 리어등 역시나 LED로 들어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 말을 끝으로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열에 대한 먼저 리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문을 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레이 시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화사함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 블랙 시트라서 그런지 조금 밋밋한 부분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 혹은 자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블랙이 더욱더 좋은 시트 컬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차량 좌측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도어 쪽이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노블레스랑 차이 나는 게 있다면은 바로 이 버튼, 다들 뭔지 아실 건데요. 메모리 시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메모리 시트가 저도 옛날에는 필요 없겠지라고 했다가 있던 차를 타다가 없던 차를 타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리기사님을 많이 부르실 텐데, 그럴 때마다 시트 포지션이 계속 변경이 되는데, 메모리 시트가 있으면 다시 내 차량의 시트로 돌아가는 게 쉽지만, 메모리 시트가 없는 차량에는 다시 일일이 수동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컴포트 액세스가 또 함께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그니처 등급에는 메모리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감에 따라 컴포트 액세스 역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포트 액세스란 차량을 시동을 끄시고 차 문을 여는 순간 시트가 내리시기 편하게 뒤로 밀려나고, 다시 차 문을 열고 시트에 앉으신 다음에 문을 닫고 시동을 걸면은 시트가 앞으로 가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 부분이 노블레스에는 풀 옵션을 하신다고 하셔도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시그니처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끝으로 탑승해서 리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차량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기본 내연기관의 가솔린 모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를 조율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에코, 노말,
스포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라는 차량 모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큽니다. 10.25인치에다가 계기판과 하나로 이어졌으며 그 다음에 와이드 형태의 콕핏 느낌 그리고 커브 느낌까지 함께 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시인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이 LCD 풀컬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부 이제 트림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무 트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어 우드 트림이 들어가서 관리하기도 굉장히 블랙 하이글로시에 비해서 좋지만 너무 올드한 느낌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 있어서도 상당히 반길 수밖에 없을 듯한 그러한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개인적인 느낌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노블레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시그니처도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 마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무드등 형식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앞쪽에도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줄이어서 이게 큰 역할을 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은근히 큽니다. 지금은 날이 밝아서 별로 티가 안 날 수는 있겠지만 밤에 야간 시에 주행을 하실 때에는 확실히 이 앰비언트 라이트 작은 게 뭐라고 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2열 빠르게 리뷰 한번 가볼게요. 2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실질적으로 2열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형급 SUV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는 공간감, 그게 모든 걸 다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에어컨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은 나오지만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투존 에어컨이긴 해도 그래도 레그룸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쿠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헤드룸 또한 굉장히 넓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썬루프가 현재 이런 식으로 맞이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은 당연히 좋을 것이라 뛰어날 것이라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아쉽게도 이런 식으로 썬블라인들은 따로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썬팅을 조금 어둡게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체가는 있으니까 너무 그래도 노여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바라봤을 때 앞좌석 1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 다시 주고 있다는 점 한번 참고를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기아 스포티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스포티지는 제가 이전에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노블레스와 시그니처, 그 다음에 이 옵션이 어떠한 기능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사실 국산차가 과거에 비해서 차량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입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한 형태의 금액대를 소화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옵션 같은 경우는 사실 수입차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3,500만 원에 살 수 있는 수입차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 종류는 많지 않을 게 분명하고요. 반자율주에 파노라마 썬루프, 그 다음에 그 외 기타적인 등등 사양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결코 국산차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물론 요즘 대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운행 키로수가 연에 3만, 4만 타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하겠지만 평균적으로 2만을 타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차량 가격 상승된 거를 감안을 하면은 가솔린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을 끝으로 조금 더 차량 구매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